정보책 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격 유형을 쓰시오. 자, 공격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격, 뭐 세션 하이제킹이라든지 아니면 CSRF 공격이라든지 XSS라든지 SQL 인젝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 그런 공격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유형이 혹시라도 출제가 되었을 때 이거를 무조건 맞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 많이 들으면은 도움이 되니까는 마무리 특강이나 이런 데서 제시되는 그런 용어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격은 APT 공격에서 주로 쓰이는 공격이며 타겟이 자주 들어가는 홈페이지를 파악했다가 그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통해 악성 코드를 심어 사용자가 모르게 해당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하고 다운로드된 악성 코드를 통해 공격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 여기서 APT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공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뭔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워터링 홀이라는 그런 공격 방법도 있지만은 CSRF라는 그런 공격 방법도 있는 거다라고 얘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운에 맡길 수밖에는 없어요. 공격 방법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은 또 생겨나는 게 공격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답 형태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 제시했던 그런 용어들, 그런 공격 유형들 그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워터링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터링 홀.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V 모델에서의 테스트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절차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폭포수 방법이 되는 거고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여기까지 그냥 폭포수 방법이 되는 거고 그 폭포수 방법에다가 좀 테스트를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V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V 모델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처음에 하는 게 개발자가 하는 거 단위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 모듈들을 테스트를 다 끝냈으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통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통합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합을 했으면은 요것들을 실제로 테스트하는 환경이라든지 실제로 운영하는 환경이라든지 여기다 올려야 돼요. 그래서 3번에서는 시스템 테스트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시스템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은 돈 받아야 될 거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수 테스트라는 거를 거치게 된다. 자,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답안 일단 먼저 보고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렇게 되는 거고 단위 테스트에는 개발자가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적 테스트라든지 동적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통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 상향식, 빅뱅 자 이런 것들이 있다. 하향식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스톱이라는 임시 모듈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자 상향식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드라이버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빅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구는 없어요. 자 시스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능 테스트하고 비기능 테스트 요것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는 거고 인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알파 테스트하고 베타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주게 된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V 모델이라고 그랬으니까 개발에 관련된 모델들 그것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폭포수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죠. 폭포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운영하는 과정이 폭포수처럼 흐른다라고 해가지고 폭포수 모델이 되는 거고 폭포수 모델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단계의 산출물이 명확해야지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는 게 폭포수 모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프로토타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시제품을 만드는 거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선형, 이게 점진적으로 뭔가 개발을 이렇게 완료를 시키게 되는 거고 나선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절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는 계획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하냐면은 위험 분석이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위험 분석한 다음에 공학적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가 점진적으로 뭔가 소프트웨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나선형 모델이 되는 거고 RA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래피드니까 빠르게 개발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고전적인 방법하고 대비되는 게 에자일 방법론이 되는 거고 에자일 방법 같은 경우에는 XP라든지 스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XP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저 약 주실 때 어디다가 피, 존, 용기에 담아서 주세요. 그래갖고 의사소통, 피드백, 존중, 용기, 단순성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플린트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스플린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플린트 같은 경우에는 스크럼에 사용되는 용어죠. 정답은 이렇게 된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SQL 결과에 알맞는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있으면은 지금 name이라고 하는 게 있고 scor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말고 조건들이 더 주어져요. 저는 이것들을 복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건들, 그러니까 요구사항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지를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쿼리 문제를 만났을 때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일단 셀렉트 나왔으니까는 DML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자,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한 다음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인투가 되는 거고 여기 테이블명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괄호 쳐가지고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 여기다 값을 집어넣을 거다. 자, 그다음에 values 하게 되는 거죠. 대문자, 소문자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1값 집어넣고 A 값 집어넣고 2값 집어넣고 자,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숫자는 다운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문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숫자는 안 들어가도 된다. 이게 인서트문이 되는 거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 거고 자,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명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대문자로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소문자로 다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set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A라는 속성에다가 1이라는 값으로 바꾸겠다. 자, 그다음에 콤마 여기다 and 써도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nd 안 돼요. 무조건 콤마예요. 콤마. 그다음에 B라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2라는 값을 집어넣겠다. 더 이상 없으면 콤마 안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where 조건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업데이트문이 되는 거고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한 다음에 묻지도 따지도 말고 여기 프롬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명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where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왜 and를 또 콤마로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여기서는 and, or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컬럼명 같은 경우에는 콤마로 무조건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딜리트문이 되는 거고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셀렉트 한 다음에 여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올 건지 그 다음에 프롬이 되는 거죠. 여기 테이블명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가장 기본적인 그 셀렉트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ere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조건에 맞는 것들 확장을 해 가지고 and라든지 or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핑 시키게 되는 거고 그룹핑을 시켰을 때는 그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얘 안에도 집계 함수는 사용할 수 있어요. 집계 함수는 사용할 수 있는데 얘 그룹 바이를 안 했다. 그럼 썸을 하게 되면은 뭐 A다. 그러면은 요 A 전체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은 그룹핑을 시킨 다음에 집계 함수를 하게 되는 거고 집계 함수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도 그룹 바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 다음에 그룹 바이에서 이제 조건, 뭔가 집계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주고 싶을 때는 해빙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오더 바이가 되는 거죠. 오더 바이. 오더 바이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에요. 오더 한 다음에 여기 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ASC 할지 콤마 그러니까 또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DESC 할지 자, 콤마 더 이상 안 하면 콤마 안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컬럼들을 구분할 때는 콤마로 하게 되는 거고 뭔가 조건에서는 and라든지 or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자, 지금 성적이라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되는 건데 이거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성적에서 가지고 왔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select name하고 score 가지고 오면서 성적에서 가지고 와라. 근데 지금 뭐 바이예요. 그룹 바이는 아니겠지.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뭔가 집계 함수가 사용이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는 오더가 되는 거죠. 오더. 소문자로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더 바이 이렇게 되는 거고 뭘 기준으로 95, 90, 60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스코어가 되는 거고 3번에 들어가는 거는 내림차순이 되는 거니까 DSC 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가는 건 오더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스코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DESC가 들어가게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문제를 복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시는 그 문제에서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많이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테이블에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 그리고 뭐 뭔가 정렬을 수행했다 이런 조건들이 나올 테니까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가지고 당연히 풀기 어렵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시는 그 시험지 안에는 분명히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더, 스코어, DS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과 관련된 파이썬 함수를 골라서 작성하시오.
파이썬 함수 엄청 많아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이썬 함수를 다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영문 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문 정도의 수준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을 공부하면서 나왔던 거 최대값이다. 그럼 맥스가 되는 거예요. 맥스가. 최소값이다. 그럼 민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 자, 일단 요소를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며 모든 항목을 하나의 요소로 추가한다. 확장해준대요. 확장. 확장 같은 경우에 익스텐드가 되는 거예요. 익스텐드. 그 다음에 리스트 내부 요소를 꺼내주는 함수이다. 해당 함수로 호출하면 리스트에서 해당 값을 삭제하면서 리턴 시켜준다. 꺼내는 거예요? 꺼낼 땐 팝이라고 하는 거죠. 팝이라고 하는 거고 리스트 내부의 요소의 순서를 뒤집어주게 되는 역할을 한다. 리버스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들어갈 거는 익스텐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팝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리버스가 되는 거예요. 리버스가. 그래서 요거는 이런 함수들을 다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뭐 익스텐드, 팝, 리버스 이런 것들도 했고 나중에 뭐 그 람다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함수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람다는 함수죠. 함수. 간단한 함수 요거를 표현한 거고 맥스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썸이 뭘까요? 하프하는 거지. 맥스는 뭘까요? 최대값 구하는 거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오케이.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파이썬 코드에서 출력되는 결과를 작성하시오. 얘는 문제 잘못 나왔어요. 왜냐면은 얘는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파이썬은 버전이 있기 때문에 버전마다 이게 출력값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인을 해고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공단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은 일단 값이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다 20하고 2가 나오거든요. 요거만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답 처리를 해줬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펑크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df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펑크1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든 다음에 20이라는 값을 넘겼죠. 그럼 20이라는 값이 num1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자가 2개잖아요. 근데 하나만 넘겼어요. 이렇게 하나만 넘겼을 때 원래는 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요런 문법이 저는 뭐 다른 언어는 모든 언어를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뭐 C 언어라든지 자바는 확장 가능하게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C 언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문법은 허용이 안 돼요. 근데 PHP 제가 되게 좋아하는 PHP가 있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거 쥐똥만한 홈페이지 만들 때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선 이거를 허용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 num1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에 num2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안 받으면은 기본값으로 2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펑크1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20,3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20,3을 가지고 호출을 하게 되면은 num1에는 20이 들어가는 거고 num2에는 3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값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num1에는 20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num2에는 기본값 2를 갖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했어요. A는 이런 거는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문자열은 그냥 그대로 출력해줘야 되는 거예요. A는 2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는 2.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된다. 아마 여기 콤마가 나오는 것도 있고 이상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괄호 써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갖고 이 문제는 잘못 출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요거는 A는 20 그리고 B는 2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된다. 파이썬 3에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파이썬에서 출력하게 되면 이상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안 나오겠지만 이거 아마 논란이 되게 많아가지고 다시는 안 내보낼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값하고 여기에 있는 값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써주시면 된다. 이런 문자열은 표현해 주셔야 돼요. 문자열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0 그리고 B는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잘못된 문제에서 잘못된 문제.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코드 중 밑줄에 들어갈 알맞은 코드를 작성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 러너블이라는 거를 상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러너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스레드 관련된 그런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자바에서 스레드를 구현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은 자바 책 보실 기회가 되면은 자바 그냥 기본서 뭐 자바 저는 JDK 1.2로 했었거든요. 공부를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8점인가 7점인가 아무튼 그렇게 있는데 자바 기본서 맨 뒤에 보면은 아니면 네트워크 책, 자바 네트워크 책 보면은 맨 뒤에 그 채팅 만드는 게 있어요.
채팅 만드는 거에 보면은 이런 스레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자, 여기에 지금 뭐 이런 카라는 클래스가 있고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에서 스레드를 이렇게 뭔가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여기 들어갈 거. 뉴 할 때 뭐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서 뭐 스레드를 가지고 런어블을 가지고 막 이거를 공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할 수가 없죠. 이거를 가지고 뭐 구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뉴를 할 때 여기에 들어갈 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갈 거는 클래스명이란 말이에요. 그 구조에 해당하는 명칭이다. 여기에서는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 여기 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 근데 여기에 뉴를 할 수 있는 거는 뉴 메인하고 뉴 카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카라고 하는 클래스만 만들었고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두 개의 클래스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거는 카하고 메인밖에 없다. 근데 메인에선 수행하는 게 없잖아요. 수행은 여기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메서드가 있을 뿐이지 뭔가 다른 것들을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T1을 가지고 뭘 했어요? 스타트는 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자바 무슨 그 SCJP인가? 그런 것들을 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요즘엔 바뀌었을 거예요. 그 오라클에서 인수하면서 옛날에 저는 SCJP였어요. 어쨌든 T1.start라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만 유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클래스는 카 클래스하고 메인 클래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메인 클래스는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메인 클래스에 스타트라고 하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러너블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게 카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카. 오케이? 딴 거 없어요. 그냥 얘는 여기 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참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2022년 1회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문제도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는 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메인하고 여기 있는 카라고 하는 건데 메인에는 아예 스타트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카에는 런어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내면은 좀 곤란하죠. 만약에 여기 스타트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든지 그러면은 그럼 뭐 오버라이딩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래갖고 이거는 조금 애매한 문제이고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카밖에 없으니까 메인은 될 수가 없으니까 얘는 뭐 상속받은 것도 없고 메인 안에 스타트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여기 들어갈 거는 카라는 거밖에 없다. 러너블을 쓰면 되잖아요. 러너블은 임플리먼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임플리먼트 했을 때 여기 있는 러너블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이 추상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생성 자체가 안 돼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인터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러너블이라는 게 있는 거고 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러너블 같은 경우에는 임플리먼트를 했기 때문에 얘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뉴 해가지고 뭔가 생성을 시킬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스타트라는 메서드 자체가 없다. 그럼 할 수 있는 건 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 또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바 프로그램의 결과를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A라는 클래스가 있고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펑크1이라고 하는 메서드, 펑크2라고 하는 메서드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메인 부분이에요. 메인 부분. 여기가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이 되는 거고 그걸 쓰기가 너무 좀 애매하니까 제가 여기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은 뺀 상태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것들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AA는 new A다 라고 해가지고 A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자,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상속관계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상속관계가 없어요. new A 여기에서 상속관계가 없으니까 상속관계가 없을 때 얘만 보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거 멤버 변수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A라고 하는 인스턴스는 여기에 A라고 하는 멤버 변수하고 B라고 하는 멤버 변수 A라는 인스턴스는 A라는 멤버 변수하고 B라고 하는 멤버 변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생성자를 봐야 돼요. 생성자 없어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막 만들어가지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하실 이유는 없다. 그 다음에 A.A는 10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A라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A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펑크 1이라는 걸 호출했어요. 자, 펑크 1을 호출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값을 가지고 호출했느냐. 여기에 지금 M이 아니라 A예요. A. 자, A를 가지고 호출했다. 자, 그러면은 A라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펑크 1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스턴스가 이렇게 그대로 전달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A.A는 여기 A.A 곱하기 는 곱하기지. 곱하기 는이니까 는 A.A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A라는 인스턴스를 넘겼기 때문에 여기 인스턴스에서 가지고 있는 A 값 100값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100이 되는 거잖아요. 100이. 100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0이 되는 거죠. 1000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지금 방금 전에 인스턴스를 받았잖아요. A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 요 값에다가 100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인스턴스를 넘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스턴스를 넘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B에다가 A.A 값을 집어넣겠다. A 인스턴스의 B에다가 A.A, A가 가지고 있는 A의 그 멤버 변수 1000 값이 되는 거잖아요. 1000이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펑크 2를 A를 가지고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가지고 여기서 뭐를 했느냐. A.A는 A.A 플러스 A.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인자로 넘긴 여기 있는 인스턴스 A에 A에는 10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자, A.B에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00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1000 더하기 1000 하게 되면 2000이 되는 거죠. 자, 2000은 어디다 집어넣는데요? 그거를 A.A에다 집어넣겠다라고 했으니까 A 인스턴스 그러니까 전달된 인스턴스 여기 A에다가 1000 더하기 1000 해가지고 2000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함수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함수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A 값이다 라고 했어요. A가 가지고 있는 A 값 같은 경우에 2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00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문제의 정답은 2000이 이렇게 정답이 된다. 참 문제를 참 어떻게 이렇게 냈는지 참 야, 이건 참 기가 막힌 문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개발하면은 아, 진상이지. 이렇게 개발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실제로 개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 5만 7천 대 정도는 맞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사수가 등치가 이따만한 사수가 있거든요. 띄어쓰기 잘못했다고. 그것도 띄어쓰기도 탭으로 띄어쓰기 했다고. 저희 회사 원칙은 스페이스바 4번 띄우는 거예요. 탁탁탁탁 치고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 치고 이렇게 하고 뭐 들여쓰기 한 번 했다가 탁탁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그게 있어. 그 옵션에 탭 대신 공백 삽입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제가 그걸 체크를 안 했네. 그래갖고 선배가 보더니 이렇게 움직이는 거 탭만큼 이렇게 딱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탭으로 띄어쓰기 했다고 막 얼마나 두둑이 패든지 그냥 아우 런닝구 입고 있었거든요. 사수가 런닝구 입고 막 두둑이 패는 거예요. 뒤지게 맞았지. 등치가 이만해가지고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지금 보면은 A.A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얘가 이제 접근 제한자, 우리가 접근 제한자 봤을 때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고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고 퍼블릭이라는 게 있고 디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얘가 프라이빗한 그런 접근 제한자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들 아실 거야. 오케이.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 오버로딩도 아니고 메서드 오버라이딩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객체를 생성을 시켜가지고 그 객체에 있는 값들을 바꾸게 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A라는 거, 요거는 제가 교환에다가 정정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시오. 단 입력값은 5가 들어왔다고 가정한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기함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뭘 보고 재기함수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는 펑크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펑크 함수가 또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호출하는 걸 보고 재기함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재기의 형태가 하나이다. 함수가 하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게 되면 박스에다 싸면 되는 거예요. 요 값 맞춰가지고. 그리고 2개면은 피라미드 형태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재기함수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인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메인부터. 자, in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자, in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변수가 되는 건데 얘는 메모리상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되면 주기억 장치로 올라가게 된다. 주기억 장치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in이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 장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주소값이 있어요. 근데 그 주소값은 그때그때 틀려지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알 수가 없다. 조물주도 알 수가 없고 운영체제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동일한
동일한 그런 주소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죠. 100번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스캔F 했어요. 자, 스캔F 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받을 거냐.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소값.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해당하는 주소에다 값을 쓰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in을 쓰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in의 주소값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and 기호를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 근데 값을 뭘 받았어요? 5 값을 입력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5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결국 in에 5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주소값이 in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상한 데다가 값을 지정해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이상한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는 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펑크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했는데 in에 있는 값 얼마예요? 5예요. 5를 가지고 호출하게 된다. 그럼 5를 가지고 한번 제기함수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때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는 거죠. 제기함수네. 이렇게. 그럼 i에다가 5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할 거고 5가 1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요. 커요. 크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 수행 안 하겠죠. 왜냐면은 if라고 하는 거는 중괄호가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하나의 명령만 여기 if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많이 질문 주시는데 자 if 이렇게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여기에 실행 1번, 실행 2번, 실행 3번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조건이 참이에요. 조건이 참이면은 얘 수행해야 되는 거죠. 중괄호가 없을 때 조건이 참이면 다음에 명령 하나만 여기 조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1 수행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if에 해당하는 거 끝났잖아요. 그 밑에 명령들 있죠. 2번, 3번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주게 된다. 그럼 거짓이에요? 여기 조건이 거짓이에요. 거짓이면은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만, 하나의 명령만 if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얘만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얘만 수행 안 하고 2번하고 3번은 수행을 한다. 왜? 여기 있는 게 if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하고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만 수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중괄호 집어넣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중괄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조건이 참이에요. 조건이 참이면은 중괄호로 묶여있는 1번, 2번 수행하겠죠. 그래서 1번, 2번 수행한 다음에 끝났잖아요. 그럼 끝났으면 나와서 이거 해야죠. 이거 남아있으니까 3이라는 걸 이렇게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조건이 거짓이에요. 조건이 거짓이면은 여기 중괄호로 묶였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 참일 때만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수행 안 되고 3은 수행해야죠. 그죠? if를 벗어나왔으니까 3이라는 걸 수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괄호가 묶여있고 여기 조건이 거짓일 때는 1, 2는 수행 안 하지만 3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해주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형태에서는 지금 i값 5가 1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요. 거짓이에요. 얘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이니까 다음에 문장 하나는 수행 안 해요. 근데 그 밑에 거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 다음이니까 if 그 다음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수행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5 곱하기 그 다음에 펑크라는 걸 호출하는데 5-2가 하게 되면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펑크를 3을 가지고 호출하면 되는 거죠. 여기 3값을 가지고 호출할 거고 3을 가지고 비교. 자, 3이 1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요. 3은 커요. 1보다.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니까 요걸 또 그대로 호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값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 곱하기 펑크라는 걸 호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i-2라고 그랬으니까 3-2가 되는 거죠. 1값이다. 1을 가지고 호출할 거예요. 자, 1을 가지고 이렇게 호출했을 때 1이 1보다 작거나 같니? 작진 않지만 같죠? 같으니까 참이 되죠? 참이니까 리턴 1을 수행하게 된다. 그래서 1값을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거 수행해야죠. 아니요. 왜냐하면 리턴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 리턴을 만나게 되면 함수를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값만 리턴하고 끝내게 된다. 여기서는 왜 종료 안 했어요? 얘는 재기함수니까 펑크라는 걸 계속 호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쌓아둔 거고 실제로 여기서 뭔가 상수값을 리턴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거예요. 재기가 종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함수, 그러니까 재기함수가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박스로 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거부터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위에 거부터 하나씩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낼 때 1이라고 하는 걸 여기로 전달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1을 여기로 전달해가지고 여기에 1값이 되는 거고 3일은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값이 되는 거고
3을 여기로 전달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3을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면 된다. 5 곱하기 3 해가지고 15라는 이런 상수값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나로 노출한 요 공간으로 리턴을 시켜주게 된다. 그래서 15라는 값을 정수 형태로 이렇게 출력하기 때문에 15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정답을 보면은 15가 정답일 거예요. 근데 어떤 교재들 보면은 이 문제가 12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20이 실제 맞는 거긴 해요. 근데 이걸 왜 그랬냐면은 그 출제할 때는 여기가 i-1이었어요. i-1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5라는 거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5가 1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5 곱하기 펑크 한 다음에 5-1이니까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를 가지고 호출했어요. 4가 1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써가지고 4 곱하기 펑크 여기는 4-1이니까 3이 되는 거고, 3을 가지고 호출했어요.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거 3 곱하기 펑크 한 다음에 3-1 하게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2를 가지고 호출했어요. 2는 1보다 크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2 곱하기 펑크를 하는데 2-1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자 1을 가지고 호출했어요. 1은 1보다 작거나 같니? 같아요. 그러니까 1값을 여기다 리턴을 하겠죠. 이때부터 위에서 하나씩 내리면서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1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고, 이 1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2라는 값을 여기서 그 다음에 있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3, 2는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전달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6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6, 4는 24가 되는 거죠. 자, 24라는 값을 여기다 전달할 거예요. 24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된다. 이거를 5를 곱하게 되니까는 120이 되는 거죠. 5, 4, 20 해가지고 5, 20 하니까 120이 된다. 그래서 120이라는 게 원래는 값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2를 해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돌렸을 때는 15가 되는 거고, 여기를 -1로 해줬을 때는 12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오케이.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 괄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풀기 힘들겠지만은 그 출제 위원분도 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괄호 안에 들어갈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어디에 무슨 값이 있었는데 요거가 아니었나? 아무튼 어디인가에서 값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내게 되면은 출제위원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뭐 10이라는 값을 원했어요. 10을 가지고 채점관들한테 돌렸단 말이에요. 채점관들은 프로그램을 이해하고서는 채점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10이라는 값을 받으면은 10이라는 값만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이 아니다. 그럼 오답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0이 아니라 5라는 값도 같이 정답이 됐어요. 그럼 이의제기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괄호치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분들도 상당히 내기 껄끄러워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그 괄호 안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게는 그렇게 출제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부등호, 크냐, 크거나 같냐, 작냐, 작거나 같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 나누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퍼센트, 요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배열이다. 그럼 배열명이 있으면은 여기에 인덱스 쓰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출력 결과가 제시되어 있어요. 지금 시험에서는 출력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 저는 지금 이것들을 복원한 거기 때문에 그런 출력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게 아마 4, 3, 2, 1로 거꾸로 될 거예요. 4, 3, 2, 1이라는 결과값이 나온다. 이게 나오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출력 결과에 맞춰가지고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위에서부터 일단 읽어야 돼요. 이 1번, 2번, 3번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답이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니까, 얘네들은 위에서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그 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나씩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넘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여기 1, 2, 3, 4, 1234를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div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 집어넣고, res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0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y를 만났죠. 자, y 보니까 넘 1, 0이에요. 이거 뭘까? 넘 1, 0이다. 그럼 여기 while에서 뭔가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조건을 비교해서 조건이 참이면은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넘엔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1234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나와서 RES에 있는 값을 출력하면 0이 출력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while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조건을 참을 만들기 위해서 넘하고 0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크냐? 크거 나갔냐? 요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일단 둘 중에 하나니까 크냐? 크거나 같냐? 자, 이게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나중에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르면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 얘 빼고 아니면 얘 빼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두 개가 딱 맞는 요 두 개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요걸 바꿨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예 조건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얘는 출력 결과가 4, 3, 2, 1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무조건 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참이 됐어요. 이렇게 부등호. 이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걸로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RES는 RES 곱하기 DIV다. RES에다가 곱하기를 하는데 RES에 지금 0값 들어가 있는 거고 DIV를 곱했단 말이에요. DIV에 10 들어가 있어요. 10 곱하기 0 하게 되면은 0이죠. 10 곱하기 0 하게 되면은 얘는 0값이다. 그래서 RES에는 0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첫 번째 줄에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괄호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RES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는데 RES 플러스 num 2 div다. 자, 지금 RES에다가 뭔가 값을 집어넣을 건데 RES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뭔가 값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아야지 RES에 있는 거하고 두 개를 어떻게 해가지고 값을 RES에다 집어넣겠죠. 그럼 여기에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거 더하기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기 연산자 어쨌든 연산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연산자 4개밖에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퍼센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퍼센트도 있을 수 있겠네. 퍼센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가 5가지를 넣어보는 거예요. 나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누기. 자, 넘에 얼마 있어요? 1234가 있는 거고 뒤에는 얼마 있어요? 10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0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다? 정수이다. 그러니까 얘는 123이 되는 거죠. 정수가. 그럼 여기에 123이 들어가는 거예요. RES에. 그럼 123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4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4, 3, 2, 1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니까 그럼 나누기 아니야. 여기 나누기 아니죠. 그럼 곱하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어요. 자, 곱하기 1234 곱하기 10 하게 되면은 12340이 되는 거니까 얘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 더하기 한번 해볼까? 자, 더하기 1234 더하기 10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244가 되는 거잖아요. 얘 아니야. 그러면은 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1224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럼 뭐 할까? 퍼센트 해보자. 퍼센트. 그러면은 1234를 가지고 10으로 나눴을 때 몫은 123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값 4가 되는 거잖아요. 4를 넣네? 그쵸? 지금 4 집어넣었죠. 4를 RES에 있는 값하고 더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럼 RES에는 지금 현재 4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4가. 출력 결과 제시할 거니까. 그럼 Y를 돌면서 일단 4가 나왔으니까 얘가 가장 적당해. 그리고 나서 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후보군을 골라놓고 1번에서도 후보군 나왔잖아요. 2번에서도 후보군 나왔죠. 퍼센트라고 하는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건 안 되니까 퍼센트를 넣었더니 4. 얘가 가장 적합하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에다가 DIV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넘에다가 DIV를 할 건데 지금 요거는 퍼센트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조금 유출을 해야 돼요. 자, 요거를 해가지고 값을 감소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넘이 클 때 0보다 클 때까지 0보다 클 때만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넘이라고 하는 값은 감소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는 while문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넘 값을 감소를 시키지 않으면은 얘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날 때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데 플러스나 곱하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플러스나 곱하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안 되는 거다. 만약에 플러스를 해버리면은 얘는 죽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만약에 여기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걔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도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할 수가 없다. 넘값은 감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감소시키는 거는 빼기하고 나누기가 있는 거예요. 빼기하고 나누기. 그럼 여기에 넘 빼기 10 하게 되면은 1200 얼마야? 2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224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돌려봤을 때 여기에 3이 안 나와요. 3이 안 나오니까는 나누기 한번 해보자. 감소는 시켜야 되니까. 넘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럼 나누기 한번 해보자. 그럼 나누기 한번 넣었어요. 자, 넘에다가 1234를 가지고 여기 나눴어요. 10으로 나눴을 때 123.4가 나오겠죠? 근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다? 정수이다. 그러니까 얘는 123이 되겠죠. 나누기 하면은 확 주는데? n-d 하게 되면은 몇 번을 돌아야 돼? 뭐 엄청나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기 한번 해보니까 확 줄어버렸어요. 넘에는 지금 1234를 10으로 나눠가지고 123이 되는 거죠.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니까. 올라가요.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놨잖아요. 후보군을 넣어놨잖아요. 저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크냐, 크거나 같냐. 혹은 두 번째 퍼센트, 세 번째 나누기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정해놨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4, 3, 2, 1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값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출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대입해서 보는 수밖에는 없다. 자, 두 번째 돌리면 되는 거예요. 돌리면. 자, 지금 123이란 말이에요. 넘에는 123이 저는 크거나 같다. 뭐 이거 그냥 아무거나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123이 0보다 크니 커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RES는 RES 곱하기 DIV다. RES에 지금 얼마 있어요? 4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4 곱하기 DIV 얼마에 들어가 있어요? 10 들어가 있어요. 4 곱하기 10 하게 되면 얘는 4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40이라는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고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RES에다가 집어넣는데 아까 후보군 뭐 넣어놨어요? 퍼센트 넣었단 말이에요. 자, 넘에 있는 가 123을 DIV로 나눴어요. 10으로 나눴을 때 12.3이 되는 거죠. 12.3이 되는 건데 12.3, 12.3 123을 요거를 지금 DIV에 10 들어가 있으니까 10으로 나눴을 때 12가 되는 거고 몫은 그럼 12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나머지가 3값이 되는 거잖아요. 소수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 연산은 여기는 3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3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여기에다가 RES에 있는 값 40하고 3을 더했다. 그럼 43이 되는 거죠. 여기가 43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후보군이 있으니까 넘 나누기 DIV 한다. 123 나누기 10 하게 되면은 12.3이 되는 거죠. 근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다? 정수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2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43, 이거 같다. 그럼 이때부터 한번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 되는지.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12가 크냐? 0보다. 얘가 아직 미정이잖아, 얘가. 요거 두 개는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아직 미정이에요. 크냐, 크거나 같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여기 지금 12가 되는 거고 12가 0보다 크니 커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RES 곱하기 DIV 한다. RES 얼마 있어요? 43 들어가 있고 DIV 얼마 있어요? 10 들어가 있어요. 43 곱하기 10 하게 되니까는 430이 되는 거죠. 그걸 집어넣게 되는 거고 요 후보군은 거의 맞는 것 같으니까 지금 넘에 얼마 있어요? 12가 있는 거고 요거를 가지고 10으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1 되는 거고 나머지 값이 2가 되는 거잖아요. 2라는 거하고 RES에 있는 값하고 두 개를 더해라. 430 더하기 2 하게 되면 43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43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넘에 있는 12가 있단 말이에요. 12를 DIV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1.2가 되는 건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다? 정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값이 넘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432.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겠네. 근데 얘가 아직 미정이니까 올라가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1이 0보다 크냐? 커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RES는 RES 곱하기 DIV다. RES에 지금 얼마 있어요? 432 있고 DIV 얼마 있어요? 10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43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를 먼저 수행해야 되는 거죠. 퍼센트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넘에 있는 1을 D로 나눴다. DIV로 나눴다. 그럼 몫은 0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나머지 값이 1값 되는 거잖아요. 1이라는 거하고 두 개를 더해라. RES에 있는 4320하고 1이라는 값을 더해라. 그래서 여기가 432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넘 나누기 DIV 했단 말이에요. 1 나누기 10 하게 되면 0.1 되는 건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다? 정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0값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값만. 그럼 0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넘에 0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출력 결과 끝났죠. 출력 결과가 431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얘가 넘에 0 들어가 있으니까 0보다 크니 아니요 0하고 같이 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ile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나와서 RES에 있는 값 출력하니까 431 그러면은 요거겠네.
요거겠네. 물론 크거나 같다 하게 되면은 얘도 계속 수행을 만약에 크거나 같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거나 같다. 자,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하면은 이게 정답인데, 요게 정답인데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0값일 때 조건에 만족하죠? 그러니까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RES에다가 RES 곱하기 DIV를 한다. 그러면은 43,21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안 되겠구나. 후보군이 두 개가 있었을 때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돌려봤을 때 얘만 정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딱 내려왔더니 43,210이 되는 거니까. 그쵸? 43,210. 그래서 얘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가 요것만, 요 연산자만 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건 요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퍼센트, 세 번째는 나누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이거 같냐 이거 쓰면 안 돼요. 요거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 나누기. 여기다 같냐 요거를 쓰게 되면은 출력값이 이상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출력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내주시면 된다. 요건 딱딱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등호라든지 아니면은 연산자들이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출제위원분들이 내기가 아주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뭔가 이의제기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주실 때 무턱대고 그냥 여기다가 무턱대고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Y이네? 조건이네? 여기가 출력값이 4321이라며 4321 되기 위해서는 얘가 한 번이라도 수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크거나 같냐 이런 후보군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는 뭘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값하고 더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런 사칙 연산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시프트 연산도 있겠지만은 시프트 연산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기다 더했을 때 아까 4가 나왔잖아요. 퍼센트를 딱 집어넣게 되면은 플러스를 하게 되면 이상한 값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참나 얘는 진짜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의 결과를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자 이건 제가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면은 이 문제가 이건 그냥 옛날에 2019년도 그때까지 외워서 푸는 시험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2019년도까지는 합격률이 실기 합격률이 50%가 넘고 그랬어요. 진짜 외워서 푸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때 나오던 문제란 말이에요. 얘는 여기 이즈 프라임에서 소수를 구하고 자 여기에서 약수를 구해요. 약수. 여기서 약수를 구해가지고 소인수 분해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워가지고 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 합격률이 높았던 게 알고리즘을 딱 정해주고 뭐 소수 구하는 거, 뭐 약수 구하는 거, 뭐 소인수 분해하는 거 이런 것들, 뭐 그 완전수 구하는 거 이런 알고리즘을 딱 정해놨어요. 알고리즘을 딱 정해놓고 그 알고리즘에 맞춰가지고 부등호 뭐 이런 것들 부등호 이런 퍼센트 연산자라든지 는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값을 쓰라고 하거나 정해져 있으니까 외워서 갔어요. 외워서 갔으니까 그냥 합격률이 50%가 넘고 그랬지. 근데 이런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거를 짜라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렇다라고 하겠는데 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풀 수가 없어요. 얘는 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 13,195예요. 그쵸? 13,195를 가지고 여기서 포문을 돌린단 말이에요. 2부터 시작해가지고 넘버까지. 그럼 여기서 13,190 한 4번까지 돌겠지. 13,190 몇 번까지 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즈 프라임으로 호출한단 말이에요. 이즈 프라임으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는 2부터 2까지 호출하고 2부터 3까지 2부터 또 13,190 몇 가지 그거를 포문을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풀이를 하려면 하실 자신 있어요? 13,195까지?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얘는 외워서 가야 돼요.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얘는 외워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풀겠다? 컴퓨터가 아닌 이상 못 풀어요. 컴퓨터는 금방 풀죠. 컴퓨터는 빠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계산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계산기 가지고 단 24시간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24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가 있어가지고 최소한 나한테 24시간의 시간은 주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고 외워서 푸는 거예요. 이런 외워서 푸는 문제를 왜 내든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려면 25문제를 내든지 아예 그냥 버리고 가게.
참 문제가 안 좋아요. 자, 어쨌든 요거는 딱 봤을 때 거의 숫자도 변경이 되지 않아요. 13,19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숫자도 변경이 되지 않고 아예 계산 자체를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포문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이지 프라임으로 일단 올라가야죠. 일단 이거를 가지고 헉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딱 올라가가지고 얘가 뭐를 했냐면은 이 값을 가지고 만약에 2가 올라갔어요. 자, 2를 가지고 2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 3이 됐어요. 자, 3을 가지고 왔어요. 2는 3보다 작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2% I 하게 되는 거예요. I 값 처음에 2 들어왔으니까 2% I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리턴 0 해가지고 0 값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소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소수. 그러니까 나하고 그러니까 1하고 나 빼고 나눌 수 있는 그 소수 있잖아요. 소수. 여러분들이 아는 그 소수. 그 소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뭔가 나눠지면 안 돼요. 뭔가 나눠지게 되면은 4 같은 경우에는 2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2는 4가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나눠가지고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소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또 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수를 가지고 해당하는 값수로 나눴을 때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약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소수를 구했고 여기서 약수를 구했어요. 그럼 소인수분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소수이고 여기서 약수네. 그럼 소인수분해 문제가 되는 거고 아예 문제를 통으로 외우셔도 돼요. 얘를 가지고 풀 수가 없다고요. 얘는 24시간 가지고도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고 24시간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분명히 실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유형 이게 딱 봤을 때 소수 구하네, 약수 구하네 이런 유형만 딱 보고 나서 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답안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 값을 요 13,195라는 값을 I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2라든지 3이라든지 4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수점이 나오게 돼요. 그럼 5부터 나오게 되는 거고 5가 얘가 딱 해가지고 나머지 값이 0값으로 딱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얘도 그냥 외워두세요. 29. 13,195를 29로 나눴을 때 딱 떨어져요. 0으로 딱 떨어진다. 그래갖고 여기서 뭐 29 곱하기 뭐 7 곱하기 5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최종 값은 29가 된다라고 정답은 29예요. 29. 얘는 진짜 좀 가슴 아픈 문제죠. 소수 구하고 약수 구하고 그 최대 약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대 약수값. 최대 약수이면서 그러니까 소수이면서 최대 약수값 그러면서 소인수분해에 만족하는 거 그런 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형 얘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분해 문제구나. 그럼 최대값 29구나. 진짜 이렇게 구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를 가지고 풀겠다? 못 풀어요. 못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는 이 유형 그냥 외우세요. 외우셔가지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이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문제가. 그래갖고 이런 문제는 만약에 숫자가 틀리게 나왔어요. 숫자가 틀리게 나오면은 얘 13,195 이런 숫자를 가지고 나누기를 계속하세요. 나누기를 계속해가지고 0으로 떨어지잖아요. 0으로 떨어지면은 그것들을 소인수분해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값이 나올 때까지 그거를 5 곱하기 7 하게 되면 5, 7에 35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를 구해가지고 또 곱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13,195가 나오는지 이 곱할 때까지 이게 다 곱해지면 마지막 최종값이 29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계산기 없으면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라서 설명을 더 이상 어떻게 드릴 수가 없어요. 소수? 약수, 소인수분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